전면적으로 확대가 되면 편의점이 문을 닫을 수 있다. 노무사가 말하는 노동법 확대됨이 일어난 일,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근로기준법인데요. 이름에 기준이 있는 것처럼 모든 노동법의 기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기준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노동법이 적용되는 범위가 상당히 다른데요. 어디가 기준이 되냐면 바로 사업장에 있는 근로자 수입니다. 5인, 그리고 10인, 그리고 30인입니다. 10인 이상이랑 30인은 사실 크게 차이는 많이 없어요. 그런데 5인인지 5인이 아닌지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5가지를 꼽으라면 부당해고 및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가, 근로시간이 어떻게 적용되는가, 주 12시간 이상 연장 근로를 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연장, 야간, 휴일, 근로시에 가산임금을 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가장 여러분에게 와닿는 내용이죠. 연차 일부 휴가가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 만약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노동법이 쫙 문의된다. 그러면 제일 먼저 다가오는 것이 바로 연차 일부 휴가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거보다 더 와닿는 부분이 있다는 거, 바로 공휴일입니다. 지금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공휴일인데요. 1월 1일, 3월 1일, 8월 15일 이런 빨간 날들이 관공서에 정한 공휴일이죠. 지금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빨간 날에 출근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수당을 받지는 못하는 거죠. 관공서에 정한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고 5인 미만 사업장한테는 그게 그냥 까만 날인 거예요. 남들만 다 빨간 날이고 우리는 까만 날인 거지. 연차는 내가 신청할 때 내가 신청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반해 관공서는 남들 다 쉬잖아. 남들 다 쉴 때 내가 일하면 그게 그렇게 서운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슬플 수가 없어. 근데 현재 그게 우리의 상황이다. 우리나라 노동법의 상황이다. 2025년 같은 경우에는 관공서에 정한 공휴일 빨간 날이 16일이 됩니다. 1년 열심히 근로해야 연차가 생기는 15개에 반해 공휴일이 16개나 되니까 훨씬 더 차이가 와닿는 거죠. 게다가 남들 쉴 때 쉬느냐 안 쉬느냐가 바로 이 워라밸을 가르는 가장 큰 기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월급에 차감 없이 빨간 날 쉬시는 분들도 있어요. 5인 미만 사업장 중에서도 좋은 사업장에서 근무하시는 거죠. 근데 법적으로 따지면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임금을 차감할 수도 있다. 돈을 안 줘도 되는데 주는 것과 무조건 줘야 되는 상황에서 월급을 받는 거랑 확실히 느낌이 다르단 말이에요. 고용노동부 장관인 김문수 이걸 확대하겠다라고 강력한 의지를 내보이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막 뉴스가 나오는데, 저는 사실 그 김문수 장관이 그 고용노동부 장관이 됐을 때 상당히 되게 걱정을 많이 했어요. 아주 강력하게 아주 세게 아주 오랜 기간 아주 힘들게 노동운동 하신 분들 되게 유명한데 또 이렇게 입장을 되게 완전 180도로 바꾸신 분이었거든요. 젊은 시절에 했었던 강력한 노동운동의 진면모를 보여줄 것이냐, 아니면 지금 현재의 자신의 입장을 고수할 것이냐. 지금 현재 이제 본인의 그 당 색깔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본인의 당 색깔. 이건 아닌데. 지금 김문수대로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정책을 펼칠 거라고 생각해서 과연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앉는 것이 맞는가 그 생각을 진짜 했었는데, 진짜 과거에 제 자신 진짜 반성합니다. 노동부 장관의 입장에 완전 적합한 사람.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이 적용 안 된 건 노동부 탓이 크다. 노동부 책임이 크다. 본인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있을 때 확실하게 이제 확대시키려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거든요. 연구 영역 맡기고 진짜 본격적으로 진행한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그 근로기준법이 확대되는 건 무조건 해야 할 일이긴 해요. 어떤 사업장인지 내가 어느 회사에서 근무하는지에 따라서 누구는 까만 날이고 누구는 빨간 날이 이게 적합하진 않단 말이에요. 사장님도 입장에서는 좀 죄송하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서 진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이 확대되면서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했더니 주휴수당을 양보할 수 있대. 주휴수당을 양보한다고. 주휴수당은 없앨 수도 있다. 노동계의 예를 들어본 건 아닌데 그냥 본인의 생각이야. 본인의 생각은 주휴수당은 없애고 5인 미만을 확대시키겠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이걸 계산을 한번 해봤거든요. 이번에 계산하면서 진짜 너무 깜짝 놀랐잖아. 진짜 놀랍도록 퉁쳐져. 주휴일이라고 하는 게 일주일을 만근을 하면 하루에 유급휴가를 주는 건데 이게 월급에 이제 들어가 있어요. 1년에 12달이고 주로 치면 52주기 때문에 약 52개만큼의 일을 안 해도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이 있습니다. 지금 5인 미만이 확대되면 어떻게 확대되냐면 공휴일이 확대가 되고 또 연차가 확대가 돼요. 그럼 둘이 합치면 31개씩. 그러니까 주휴 52개를 주고 31개를 받겠다는 거야. 이게 근데 대차가 안 맞아. 2025년 최저임금 1030원을 기준으로 주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 5일
근무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월급을 209만 휴일 근로수당은 적용 안 되죠. 연차수당 적용 안 돼요. 퇴직금은 한 달치 발생해서 인건비로 치면 한 13개월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여기 두루누리 같은 거 적용을 받았을 때 8시간 주휴를 안 받고 연장이랑 야간 휴일을 받잖아요. 그럼 돈이 2,800만 원이에요. 휴일 근로수당 받고 연차 근로수당 받고 했을 때 인건비가 똑같대. 오히려 좀 더 줄어. 최저임금은 9860에서 10030으로 늘었는데 주휴수당 52개와 31개의 차이만큼 임금이 줄었는 거예요. 그 소상공인 협회에서 이게 무조건 못 받는다고 할 게 아니야. 오히려 기장관이 있을 때 받는 게 좀 싸게 칠 수 있어. 소상공인도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실제로 인건비가 많이 늘지 않으니까 근로자 입장에서도 법이 적용되는 게 차별이 없으니까 오히려 좀 좋은 거야. 그리고 이건 지금 당장의 근시안적으로 봤을 때 적용을 할 수 있느냐 문제에서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주휴수당을 없애지 않고 그냥 5인을 그냥 막 확대하게 되면 사업자가 부담해야 될 연봉이 두루누리를 받아도 3,100, 약 331만 원을, 인당 331만 원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데 연차 늘어나지. 관공서에 정한 공휴일도만큼도 돈 지원해줘야 되지. 그날 만약에 일한다고 치면 휴일 근로수당 1.5배를 가산해서 줘야 되거든요. 당연히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이걸 무조건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주휴수당 빼고 5인 근로 확대한다라고 적용받으면 최소한으로 쓰실 분들은 오히려 인건비가 주니까 5인 미만을 확대할 그 유인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거는 그러면 좀 안 좋은 게 아니냐, 돈이 줄었으니까 안 좋은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돈도 돈인데 상대적 박탈감도 되게 크다라고 보거든요. 남들 쉴 때 일해야 되니. 그리고 연차 같은 경우에는 쉴 수 있는 선택권이 없잖아요. 상시 근로자 수가 적은 작은 업체일 때 굉장히 더 치명적으로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이 맞춰지게 되면 이제 전반적으로 양극화가 좀 줄어들 수 있는 거죠. 양극화를 맞출 수 있는 발판이 돼야 그 다음번에 이제 임금 인상 같은 것도 논의하기가 쉬워지는 거죠. 인건비가 많이 늘지 않는 수준에서 근로기준법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는 기회다. 주휴를 포기하는 거는 쉬운 선택은 아니라고 봐요. 우리 포기한다고 말한 적 없어. 근데 본인이 포기할 수 있다고 얘기했을 뿐이야. 세 번째는 뭐냐면 부당해고 및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5인 미만 사업장이 가장 부담스러운 부분은 다가올 것 같아요. 지금도 이제 해고를 할 때 한 달 전에 미리 말을 하지 않아서 해고 예고 수당 30일치만큼을 이제 근로자한테 주는 사업주분들이 있을 텐데, 해고 예고를 했다고 해서 해고 예고 수당 한 달치를 더 줬다고 해서 이 해고 자체가 적법하게 되는 건 아니에요. 5인 미만 사업장 그냥 한 달치 돈 주고 끝내는 걸로 될 수 있지만, 이제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면 좀 달라집니다. 미리 한 달 전에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한 달치만큼 돈을 주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이 말했는 것 자체가 똑바로 제대로 된 해고인지 아닌지를 따져보자 라고 하는 걸 노동위원회라고 합니다. 고용노동부 가는 거랑 노동위원회랑은 달라요.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고 결론이 나는데 보통 2개월에 3개월 걸려요. 3개월치만큼의 임금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해고 예고를 안 했어? 그럼 한 달치 생겼고 구제 신청을 해서 하나 둘 세 개 하면 4개월치. 4개월치만큼의 돈을 준비해야 돼. 근데 이 4개월치만큼 끝났냐? 그것도 아니야. 정당한 해고가 아니라 부당해고다 라고 하면 4개월치만큼 돈 주고 그 다음 다시 우리 회사에 와서 껄끄러운 상태로 계속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 신청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신 분들은 이제 감이 많이 없을 텐데, 이게 진짜 약간 무시무시한 거예요. 뭔가 갈등이 생겼을 때 지금은 해결할 방법이 없었다라고 보면, 확대가 되면 엄청 많이 노동위원회에 갈 것이다. 사업자분들이 많이 모르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수능에 노동법이 이미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 지 꽤 됐지만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저는 이 문제 보고 진짜 엄청 깜짝 놀랐어요. 수능 문제에서 임금이 얼마인지를 계산한단 말이에요. 갑 같은 경우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이야. 그래서 연장, 야간, 휴일, 가산 수당이 안 붙어요. 일한 시간만큼 시급을 곱해서 주면 돼. 비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업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을 하면 거기만큼 돈을 받아요. 그런데 이게 40시간 넘냐 안 넘느냐에 따라서 또 가산임금이 붙는지 안 붙는지가 달라. 근데 비사업장 같은 경우에 지금 39시간이야. 그러니까 40시간이 넘지 않아. 연장 가산수당이 붙지 않아요. 하루에 8시간 이상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근데 이런 문제가 여기 나온단 말이에요. 요즘 20대 초반은 무조건 거른다, 자신의 권리 잘 찾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수능이 이렇게 나오거든. 10대 때부터 다 공부를 해서 시험까지 쳐서 이제 알바를 하러 오는데, 우리 사업주님들은 이렇게까지 열심히 공부 안 하셨잖아요. 저는 오히려 근로시간이라던가 연장 근로시간에 대한 부분은 크게 사업장에서 와닿지 않을 것 같은 게, 지금 작은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랑 그런 거 내는 게 되게 부담스럽기 때문에 연장 근로까지 해서 근무를 시키시는 분들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편의점 같은 경우에 되게 타격이 클 수 있다. 연장, 야간, 휴일 중에서 야간에 대해서 가산 임금을 주셔야 됩니다. 전면적으로 확대가 되면 편의점이 문을 닫을 수 있다. 폐업으로 문 닫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야간 시간대에 매출이 많이 일어나지 않는데 인건비가 많이 부담된다라고 하면 진짜 말 그대로 문을 닫고 야간에 영업을 안 하는 거지. 편의점인데 야간에 영업을 안 해. 최저임금 많이 오르고 나서 식당들에게 많이 생긴 게 뭐냐면,
뭐냐면 브레이크 타임이 좀 생겼거든요. 이 브레이크 타임이 휴게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안 줘도 되거든요. 음식점에서 근로 시간을 줄였어요. 그것처럼 이제 편의점도 이제 문을 닫고 영업을 안 하는 시간이 좀 늘어날 수 있다. 좀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돈 땅 사람 많이 사랑해주세요.